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파고들 자료는요. 리스프와 글쓰기의 기술이라는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프로그래밍, 특히 리스프라는 언어를 좀 다른 시각에서 봐요. 글쓰기나 예술, 심지어 공학이랑 과학이랑 쭉 연결해서 생각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프로그래밍을 그냥 기술적인 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뭐랄까 창의적인 발견 과정, 표현 과정 이렇게 다시 보거든요. 네네. 당신이 프로그래밍에 대해 가졌던 생각과는 어쩌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다윈이 무지가 지식보다 더 자주 자신감을 낳는다고 했다는데 약간 그런 느낌.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걸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렇죠. 예술가나 공학자, 과학자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하고 프로그래밍을 연결짓는 거예요. 이 자료들 보면서 프로그래밍의 본질 아니면 더 나아가서 창작 그 자체에 대해 좀 새로운 생각을 얻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보통 프로그래밍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공학이잖아요. 정해진 절차 딱딱 따르는 거. 그렇죠. 뭔가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 글은 프로그래밍, 특히 리스프를 쓰는 걸 예술 활동에 비유해요. 아름다운 걸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요. 심지어 글쓰기는 창의적이지만 진지하지 않다는 통념에도 도전하고요. 네. 예술, 공학, 과학 이게 다 세상을 발견하는 방법들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오, 그 발견이라는 관점. 재밌네요. 그리고 흥미로운 지점이 역사적으로 보면 공학적인 지식, 그러니까 기술이 과학 이론보다 먼저 나온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인들 보면 불을 다루는 기술이 꽤 정교했거든요. 근데 당시 철학자 아낙시메네스는 만물의 근원이 공기, 에어라고 생각했어요. 공기가 뭉치고 흩어지면서 불, 물, 흙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죠. 아, 기술은 있는데 설명은 좀 달랐군요. 네. 기술은 잘 작동했는데 이론은 계속 바뀐 거죠. 그러니까 공학이라는 것도 그냥 정해진 지식 따라하는 게 아니라 계속 탐구하고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작가랑 지도 제작자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렇죠. 둘 다 현실을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에 맞게 어떤 정보는 넣고 어떤 건 빼고 때로는 일부러 좀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대표적인 게 런던 지하철 노선도 같은 거 생각해보면 쉽죠. 아, 맞아요. 지리적으로는 엉망인데 길 찾기에는 최고잖아요. 바로 그거죠. 소설 속 인물들 삶을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다 쓰지 않잖아요. 지도도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많은 걸 생략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탐험하고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발견이요? 네. 작가는 글을 쓰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되고 지도 제작자는 잘 모르는 영역을 탐험하면서 지식을 얻잖아요. 리처드 휴고라는 시인이 유바라는 주제랑 생성된 주제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쓰다 보니, 만들다 보니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하, 창작 과정 자체가 발견이다. 네, 그런 셈이죠. 자, 그럼 여기서 리스프가 등장하는군요. 이 발견의 과정이라는 맥락에서 리스프가 좀 특별하다는 건가요? 그래서는 그냥 언어가 아니라 매체라고 했던데요? 네, 그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자바 같은 언어는 보통 처음 시작할 때 많은 걸 결정하고 딱 구조를 잡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설계 단계에서 많이 정하죠. 근데 리스프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바 만든 제임스 고슬링도 자바가 좀 일찍 결정을 고정시킨다고 인정했었고요. 오, 리스프는 완성된 프로그램을 딱 기술, 디스크라이브 하기 위한 언어자기보다는 아이디어를 막 탐구하고 발전시키는 매체에 더 가깝다는 거죠. 매체. 그러니까 도구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작가가 초고 쓰고 계속 고쳐나가면서 완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스프를 쓰면 시스템을 만들면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요구사항이 새로 생기거나 바뀔 때 거기에 맞춰서 유연하게 실험하고 수정하면서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훨씬 유연하네요. 네, 이게 그 유명한 토니 호어의 격언 섣부른 최적화는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거랑도 연결이 돼요. 아, 그거 들어봤어요. 너무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나 성능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또 중요한 탐험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완벽한 계획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실제 공학 사례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타코마 다리 붕괴 사건이라든지 네, 1940년이었죠. 또 비교적 최근에도 런던 밀레니엄 브리지가 처음에 엄청 흔들렸었고 샤르드골 공항 터미널 무너진 것도 있었고요. 2000년대 일들이잖아요. 맞아요. 최첨단 기술로 지었는데도 예상 못한 문제들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요. 완벽한 계획이라는 게 참. 그래서 이 글에서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라는 건축가의 말을 인용하는데 시스템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힘, 그 내부적인 힘과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내부적인 힘과 균형? 네. 초기 웹브라우저들이 HTML 코드가 좀 엉망이어도 너그럽게 받아들여줬잖아요. 덕분에 웹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죠. 그게 포스트레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아, 송신에는 보수적으로, 수신에는 자유롭게. 네, 맞아요. 프로그래밍도 너무 빡빡한 규칙보다는 유연성, 그리고 발견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메시지인 거죠. 저자가 XML 데이터 처리할 때 AI 패턴 인식 기법 쓰자고 했다가 동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는 얘기도 하던데요. 네, 그런 경험담도 있었죠.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좀 낯선 접근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프로그래밍을 그냥 딱딱한 기술 문서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뭐랄까 글쓰기나 예술처럼 계속 발견하고 다듬어가는 창의적인 과정으로 보는 시각. 이게 참 신선하네요. 그렇죠. 특히 리스프라는 매체가 그런 과정을 어떻게 돕는지 좀 엿볼 수 있었고요. 저자가 AI를 프로그래밍 할 수 없는 것을 프로그래밍 하려는 시도, 또 C를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는 시도, 이렇게 정의한 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결국 핵심은 발견과 유연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만들면서 부딪히고 드러나는 문제나 요구에 맞춰서 시스템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는 방식. 어쩌면 이게 점점 복잡해지는 요즘 시스템을 만드는데 더 필요한 접근법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이 글 마지막에 저자가 윌리엄 스태포드라는 시인의 말을 인용하거든요. 예술은 닥치는 대로 부딪히는 무모한 만남이라고요. 아, 무모한 만남. 얹어보고 싶어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당신의 분야에서 무모한 만남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당신은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저희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